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 일본 언론에 정말 우리로 볼 때는 끔찍한 각종 비관적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비관적 예측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팽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일본 신났어요. 이게 진짜 현재 일본의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은 재팬 패싱 됐다.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 동북아 질서에서 배제됐다. 정말 미친 소리들을 다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베가 사학 스캔들로 낙마한다. 지금 일본에서 이른바 반공 매체들 아베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베 총리 부부의 이 스캔들이 아니고 일본 재무성 관료들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방어를 펼치는데, 그 방어 논리 보니까 제가 뭐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베가 날아가니 일본이 완전 패싱 당하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나 떠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육한후지라는 이른바 일본의 반공 우파 매체 온라인판 자크자크입니다. 거기서 3월 31일자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은 한미동맹 파기인가, 반미 친중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감, 접근하는 중조한에 대항하여 일미 대연계. 자, 한국, 중국, 북한이 한 팀이고 미국, 일본, 대만이 한 팀이 된다. 이거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소름이 안 끼치겠습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일본이 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면서 딱 나라 뺏긴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육한후지라는 일본 매체에서 지금 딱 그거를 제목으로 갖다 받고 대만에 대한 이제 미국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거의 포기 수준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크쇼크 대학 일본문화연구소 후지 겐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과 맞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이 한반도와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고 일미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이 요구된다. 이건 예측이기도 하지만은 일본에서의 이른바 우파 농객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는 거죠. 이미 지난 방송에서 남북 연방제 영세 중립국화 지금 추진한다. 그 일본의 이화영 교수, 그분뿐이 아니라 주간한국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계속 중립 영세 연방국가로 가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렇게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안을 제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를 하나 더 나가서 지금 이 육한홍지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은 종북 한국에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중시한다. 향후에는 군사적 팽창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일미 양국이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할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전혀 일본에게 나쁠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언도 지금 인용이 돼 있어요. 존 볼턴 보좌관이 작년 1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만의 미군을 주둔해야 한다. 이 칼럼을 썼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미디어치에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미군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대만은 이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서의 핵심 방어 거점이거든요.
차라리 주한미군 빼서 대만에다가 둬버리자. 대만에다가 이제 미군이 딱 쓰면은 글쎄 중국의 남쪽 팽창은 뭐 거의 막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차이나를 인정을 해서, 즉 대만의 중국 복속을 인정을 하고 북한을 자유주의 통일로 끌어들인다. 이런 구도를 좀 짜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완전 정반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겨주고 대만을 미일 동맹으로 편입시킨다. 자, 그럼 왜 이런 판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 첫 번째는 일단 김정은이가 핵으로 워싱턴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은 일단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핵을 뽑아주는 대가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넘겨준다. 물론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친미 국가로 있고 그 자유주의 통일을 해서 중국 목까지 쳐들어가면 그게 가장 좋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데 문재인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그럴 공산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을 열화와 같이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70%의 국민들.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차라리 눈앞의 위협인 핵을 뽑아주는 대가로 대한민국 너희는 알아서 해라. 네가 뭐 김정은한테 무릎 꿇고 살든 시진핑한테 빌어먹고 살든 알아서 해라. 미군 다 철수한다. 그리고 그거야 뭐 바라는 바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아마 지금 이 구도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서 영세 중립국 선언하고 핵 폐기와 미군 철수를 요구했을 때 과연 미국이 그거를 안 받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안을. 물론 지금 중국이랑 워낙 세게 붙어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북상해주면은 굉장히 유리하지만은 지금 문재인이나 그를 따르는 개, 돼지 국민들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 뒤통수 칠 가능성은 없다. 그럴 바에 차라리 미국 저번부터 미국 군대 다 빼가지고 대만하고 일본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일본하고 대만만 잘 지원하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는 경제가 초토화되니까 일본의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이 리모트 컨트롤해서 대한민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아, 제가 트럼프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익으로 봤을 때. 문재인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뭘 믿고 계속 주한미군 주둔하고 경제적 지원하면서 합니까? 그걸 지금 김정은이에게 연 100조씩 갖다 바친다 그러는데 차라리 대한민국을 말려 죽여버리면은 김정은이한테 갈 돈도 없고 중국도 뜯어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키워놔봐야 언제 김정은에게 다 갖다 바칠지 모르는데.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방안을 정말 반대할까? 이제 저는 그 확신도 지금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거의 하는 거 보면은 평화가 왔다. 우리 민족 이제 하나다. 주한미군 빠지는 건 좀 이슈가 덜 되면서 그냥 국민들 한 7, 80% 찬성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특히 그 보수 농객들, 자유한국당, 김정은이는 핵 포기할 리가 없다. 이거 그냥 무슨 기계들처럼 반복만 하고 다니면서 김정은이 핵 포기할 리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해상 봉쇄 들어가고 결국 북폭 압박으로 끝낸다는 건데 전쟁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갑자기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서 평화 통일 딱 달성하고 90% 지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작까지 좀 겹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냔 말입니다. 이걸 지금부터라도 이 위험성을 빨리빨리 알려놔야지 막을 수 있지. 끊임없이 김정은이는 핵 포기할 리 없다. 이거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일본 농객들 보세요. 지금 어떤 글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영세 중립방안 얘기하는 사람들,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 동맹해서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을 삼켜먹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 플러스 각종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본의 대응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신문 나오는 칼럼하고 유튜버들 보세요. 지금 이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들 같이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뭐 어떡합니까? 지금 미디어워치라도 지금 부지런히 일본, 미국 쪽 정말 새로운 시각들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캐치해서 미 대사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기자회견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뭐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폭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경제 망하면 일본한테 돈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돈 빌리면서 사실상 이제 그냥 노예로 붙들리는 거죠. 뭐 옛날처럼 총칼 들 것도 없죠. 아니 총칼도 들 수 있습니다. 맞아. 독도 같은 경우 그냥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군이 독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싸울 겁니까? 누가? 촛불로 막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번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이 회담이 단순한 비핵화 의제였을 리가 없다. 뭔가 빅딜이 있었다 이거. 그래서 시진핑이 입을 못 다물고 김정은이 그렇게 환호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문재인이라는 호구가 있는데 그 호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한민국까지 먹어서 당신에게 갖다 바쳐주겠다. 그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호들갑을 떤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은요. 원래 이른바 미국 공화당 세력이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중국 편으로 돌아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자들 내에서.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부분이 터지면은 원래 한국은 중국 거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 지켜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본과 대만을 지원하면은 오히려 대만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싸워서 한국을 집어삼키고 중국 견제하는 게 더 낫다는 경제적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70%로 고공비행하면서 뭐 조작이 있었다 쳐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의 이런 시각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작업을 하겠죠. 한국 포기해라. 이거 안 되는 놈들이다. 한국 포기해라. 그런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쪽에서는 망명을 좀 유도시키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다가는 미국 쪽에다는 지금 로비력이 비교가 됩니까? 한국이랑 일본의 대미 로비력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이른바 대미국 통들이 미국한테 다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포기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100년 전에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먹어치운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분단된 지는 한 70년밖에 안 됐고요. 5,000년에서 10,00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민족입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 왜 대한민국은 OECD 강국이 됐고 무역 10대 강국이 됐고 북한은 최극빈국이 됐습니까? 5,000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인데 무슨 차이냐 이겁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딱 하나밖에 없죠. 미국이란 존재죠. 대한민국은 미국과 손잡았고 북한은 미국과 싸웠고 그 차이로 이렇게 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빠져버리면은 순식간에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될 거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가 북한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도 문재인 좋아요, 우리 인이 잘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어버이 수령 외치는 북한 주민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똑같죠. 5,00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러면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김정은 만세 울면서 인공기 들 날도 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라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일본 쪽 이 농객과 이 언론 매체 시각을 미디어치가 지금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저 김필재 TV도 지금 소개하는데 솔직히 그 한국 그 신문 칼럼하고
보수 유튜버들 이거 보지 마십시오. 혹세무민이에요, 혹세무민. 그중 한 유튜버는 방송만 했다면 지금까지 내 말이 다 맞았다. 제가 볼 땐 다 틀렸는데 계속 자기 말이 맞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다니는데 아니 민족과 국가가 지금 완전히 이게 100년 전으로 가서 무너질 판에 지금 자기 말 맞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돼요. 경우의 수를. 그리고 지금 그 경우의 수에서 이 육한 후지가 쓴 이 경우의 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판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내 개인 입장 물어보면은 이 꼴 날 것 같아요. 이 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김정은이는 핵 포기할 리 없다. 그러고 외치는 사이에 지금 이 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본이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할 방안이거든요. 미디어워치라도 정신을 차리고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라도 우리가 주로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그리고 국가경영포럼에 바로 지금 이런 일본 논객들 저희가 좀 초청할 거거든요. 이런 논객들.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 북한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미국에서 그러고서 자꾸 로비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중국, 북한 때려잡자.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쪽에다가.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논객들을 좀 죄다 초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